네 번째 72페이지 25년 9월 3일 수요일 한일이 함께 불해야 할 역사 관동 대학살 무례하마도 지옥기 유영승 지음 기획 시민모임 동리 25년 9월 3일 수요일 72페이지 가해자의 피해자 행세 이 전략은 강간에 관한 유언비어로도 나타났다. 34. 김부자 해석 관동 대진제 시의 강간범 신화와 조선인 학살 관련 사료와 신문 보도를 중심으로 관동 대지진 당시의 강간범 신화와 조선인 학살 오하라 사회문제연구소 오하라 大原社会问题研究所잡지 제669호 호세이 대학 오하라 大原사회문제연구소 2014 경시청과 가나가와현 경찰부의 자료에 따르면 불량 조선인이 분여자를 성폭행하고 살해했다는 소문은 대지진 다음 날인 9월 2일 요코하마 인근에서 출현했고 단숨에 확대되어 보도되었다. 정부가 유언비어의 내용을 부정한 5.21 이후에도 각 신문사는 오보를 그대로 내보냈다. 그러나 실제로 강간과 폭행을 당한 것은 조선인 여성들이었다. 배가 갈라진 임산부의 시신이 있었다. 그 외에도 음부에 죽창이 꽂힌 채 죽은 처참한 여성의 시신도 있었다. 35페이지 다카나시 테러놀이 관동 대지진 체험기 아토미그룹 1974년 43페이지 일본인의 조선인 부인이 가까운 야산에서 급탈당하고 학살되었다. 36. 고토 준이치로 니시자키 마사오 편 시지 야후 관동 대지진 조선인 학살의 기록 겐다이 쇼간 현다이 수관 2016 95페이지 요츠기 바시에서 살해된 시신을 여러 사람이 보았다. 그 중에 여자도 2~3명 있었다. 여자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했다. 37에 대한 해석 73페이지 호생카 편저 증보 심판 바람이여 봉선화의 노래를 싣고 날아라 고로카라 2021 56페이지 증언을 일일이 열거할 겨를도 없으며 인용을 망설일 정도로 처참한 내용이 많다. 38페이지 38번 73페이지 자세한 증언 내용은 니시자키 마사오 편 시지야후 관동 대지진 조선인 학살의 기록 겐다이 쇼칸 니시자키 마사오 편 증언집 관동 대지진 직후 조선인과 일본인 치쿠마문고 참조 유언비어에는 이처럼 주객이 선도된 내용이 많은데 가해자가 피해자 행세하는 모습은 현대사회를 사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풍경이다. 74페이지 9 일본 문단의 작가들이 본 조선인 학살 조선인 학살이라는 전대미문의 참극은
작가들의 눈에 어떻게 비쳤을까? 그리고 어떻게 그려졌을까? 당시 작가들이 남긴 재해의 스케치는 많지만 거기에는 문단 작가의 한계 역시 드러난다. 진재문학, 근대국가 일본이 최초로 경험한 대지진은 진재문학이라는 새로운 문학 양식을 만들었다. 대부분은 일기, 수기, 리포르타주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작가들의 일기와 수기에는 이재, 리자의 체험과 보고 들은 학살의 기록들이 곳곳에 등장한다. 먼저 시가 나오야, 志贺之灾 시가 나오야 A 일기 39 진재문은震灾建物에 나오는 기록이다. 39 시가 나오야 1883년부터 1971년까지 1910년 문예잡지 시라카바 바이화 자작나무 창가 시라카바파로 바이화파로 불리는 자연주의 문학의 기수로 주목받았다. 수많은 단편 소설을 썼는데 이해하기 쉽고 간결한 문체가 문장가의 모범이라 하여 소설의 신으로 불렸다. 마침 내 앞에 자전거를 타고 온 청년과 작업복을 입은 청년이 서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조선 사람이 뒤쪽으로 달아났다고 하길래 바로 칼을 들고 쫓아갔는데 조선인이 아니었던 거야. 근데 이런 기회가 아니면 사람을 죽일 일이 없을 것 같아서 결국 베고 말았어. 두 사람은 웃으면서 말했다. 노감이 얇고 노감이 예 상 노감이 얇고 미성즈의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있다. 사실 노감이 얇고 예 노감이 예 상 노감이 얇고 미성즈 노감이 얇고 1885부터 1985 100살까지 살으셨네. 정치, 사회와 인간의 삶을 함께 그려낸 스케일이 큰 작품을 많이 남겼다. 100세의 생을 마감할 때까지 쉴 새 없이 글을 쓰는 등 창작 의욕이 넘친 것으로 유명하다.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있다. 조선인을 죽인 피로 오미쿠라 다리 밑에 물이 빨갛게 변해 발도 못 씻었다는 이야기. 다야마 가타이의 무용담. 그 외에도 이즈미 교카, 이즈미 ჩვენ, 징화, 이즈미 교카, 젠징화, 마사무네 하쿠초, 마사무네 정종 하쿠초, 바이녀, 마사무네 정종 하쿠초, 바이녀, 아쿠다가와 류노스케, 이게 세가지고 아쿠다, 지에가와, 지에川, 류노스케, 롱지제, 지에川, 롱지제, 다니자키 준이치로, 구치룬이랑 다니자키, 구치룬이랑 준이치로, 사타이네코, 左多道子이네코, 사타이네코, 左多道子, 사타이네코 등 많은 작가가 이재 체험을 글로 썼지만 모두가 조선인 학살에 분노하거나 비난했던 것은 아니다.
기행문의 대가 다야마 가타이 다야마 텐산 가타이 화다이 41 다야마 가타이 1871부터 1930 프랑스 작가를 일본에 소개하는 등 문단 입문 이후 러일 전쟁의 종군 체험을 한 뒤 사회와 어느 정도 거리를 두었다. 사생활을 대담하게 묘사하는 등 독특한 문학 세계로 알려져 있다. 만년에는 불교에 심취하여 체념을 주제로 삼은 작품을 남겼다. 일찌감치 1924년 4월에 단편집인 도쿄 진재기를 출간했다. 이 작품에서 조선인 사냥을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잡지 중앙공론의 편집자였던 기자키 마사루 기무자키 무조 기자키 마사루 무성 기자키 마사루 무조 무성의 일기에는 이런 기록이 남아있다. 9월 11일 기자키는 무조는 지진 체험에 대한 글을 의뢰하려고 신주쿠에서 다야마 기타이 티안산 다야마 기타이 티안산 가타이 티안산 화다이 집이 있는 요요기까지 걸었다. 도착해보니 집도 멀쩡하고 당시 51세였던 가타이 화다이 역시 매우 건강한 모습이었는데 조금 다른 말을 했다고 한다. 조선인들이 음물의 독을 뿌린다는 소문을 듣고 크게 붕괴한 바 있는 다야마 씨는 샨티엔 씨는 어느 날 밤 자경단에 쫓기던 한 조선인이 가타이 화다이 씨 집 마당으로 몰래 들어와 마루 밑에 숨은 걸 발견했다. 그는 자신이 그놈을 직접 끌어내 때려 눕혔다고 자신의 무용담을 말했다. 42. 기자키 마사루 무조 마사루 무성 기자키 일기 무조무 기자키 무조무 마사루가 성이구나. 기자키 마사루 무조무 성 기자키 일기 하 무조무 르지샤 주옥구론 신샤 주옥구론 주옥고 중량공론 신서 2016 77페이지 시마자키 도선의 애매한 대답. 한편 소설은 일기에 비하면 비교적 적다. 가장 빠른 시기에 소설을 발표한 작가는 시마자키 도선, 다우치 덩춘 시마자키 도선 43이다. 시마자키 도선 다우치 도선 덩춘 처음에는 유럽 문학의 영향을 받아 시인으로 문단에 입문했지만 결혼을 계기로 소설을 쓰기 시작해
잔주의 작가로 명성과 주의를 얻었다. 프랑스 유학을 계기로 일본의 전통적 가문제도의 억압과 근대적 자아의 대립을 다루는 작품을 다수 발표했다. 그는 대지진 약 한 달 후인 10월 8일부터 22일까지 도쿄 아사히 신문석간에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란 제목으로 총 10회 분량의 소설을 연재했다. 첫 회에 다음과 같은 장면이 나온다. 그때 나는 평소 보지 못한 낯선 사람들이 줄지어 흰옷 입은 경찰들에게 에워싸여 롯pon기 방면에서 마을을 지나가는 광경을 목격했다. 키 큰 체격, 뾰족한 광대뼈, 긴 얼굴형, 특징적인 눈매 등으로 100명 남짓한 그 일행이 어떤 사람들인지 금방 파악할 수 있었다. 대지진에서 살아남아 학살을 피한 조선인 대부분은 재난 현장을 떠나 피신했다. 그러나 그들이 머물던 피신처에도 유언비어가 난무했기 때문에 많은 조선인이 박해를 피해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그 수는 총 4만 명이 넘어 지진 발생 전에 파악한 제1조선인 인구의 약 절반에 달했다. 작가가 목격한 것은 바로 그런 조선인들이었다. 요요기 자택에서의 다야마 가타이, 다야마 산 텐산 가타이, 텐산 화다이 가타이, 다야마 가타이, 다야마 가타이, 다야마 화백집, 산티엔 가이조샤 가이자오서 1925년경의 시마자키 도순, 더치 시마자키 도순, 더치 덩춘 도순, 시마 자키 시마자키 덩춘 시마자키 도순 집 신초샤. 그는 대지진 시마자키 도순 집 신초샤 신초시 79페이지. 대지진에서 살아남아 학살을 피한 조선인 대부분은 재난 현장을 떠나 피신했다. 그러나 그들이 머물던 피신처에도 유언비어가 난무했기 때문에 많은 조선인이 박해를 피해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그 수는 총 4만 명이 넘어 지진 발생 전에 파악한 제1조선인 인구의 약 절반에 달했다. 작가가 목격한 것은 바로 그런 조선인들이었다. 그 사람들이야말로 지금으로부터 30여일 전에는 시민들의 눈에 정말 끔찍한 요령으로 비친 것이다. 그러나 그는 어떤 연유로 이렇게 애매하게 쓴 것일까? 연재를 시작할 무렵 조선인 학살에 관한 언급은 아직 언론 보도의 교재 아래 있었고 해금된 시점은 연재가 종료되기 직전인 10월 21일이었다. 시마자키 도순, 다오치 덩춘. 그 이튿날 마지막 회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롯pon기 어귀에서 어슬렁거리다 의심받아 칼에 찔린 사람에 대해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틀림없는 동포, 일본인 편집자주 청년이었다는 이야기였다. 어느 청년은 목소리가 낮다는 이유로, 불려가도 대답이 분명치 않다는 이유로, 그리고 초저녁 거리를 서둘러 뛰어갔다는 이유로 의심받아 쌍심지를 켜고 말을 경계하던 사람들에게 쫓겨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다고 한다. 보도 통제가 풀리고 나서야 마침내 이 정도로 쓸 수 있게 되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80페이지 아쿠다가와 류노스케 등 작가의 한계. 아쿠다가와 류노스케, 아쿠다가와 지에찬, 아쿠다가와 류노스케, 롱즈제, 아쿠다가와 지에찬, 아쿠다가와 아쿠다가와 류노스케는 44. 아쿠다가와 류노스케, 지에찬, 롱즈제 1892부터 1527. 자연주의 문학을 극복하려는 예술 지상주의적인 문학의 흐름을 새롭게 개척하였다. 관동 대지진 이후 예술의 자율성을 지키면서도 사회주의 문학에 관심을 갖고 폭넓은 문학 세계를 구축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1927년 수면제를 복용하고 생을 마감했다. 이후 일본 문학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현대 일본 문단 최고의 명예라 부르는 아쿠다가와 상은 그를 기리는 문학상이다. 아쿠다가와 지에춘, 아쿠다가와 류노스케, 지에춘, 롱즈제는 대지진 이듬해인 1924년 6월 썬데이 마이니치 여름 특별회에 모모타르를 발표했다. 앞서 수필을 몇 편 발표한 적 있는 그는 계엄령 당시 유언비어와 조선인 학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슬며시 드러낸 바 있다. 대진 잡기에 실린 치노 기쿠치칸, 기쿠치칸과의 대화에서 선량한 45, 선량한 시민으로 갈라한 불량선이 목자들의 음모를 탓하며 기쿠치, 쥐츠과 기쿠치를 힐책한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사경단에 속했던 사실을 토로한다. 다만 유언비에 관한 모든 대화는 은유적으로 다루는데 수사법 속의 모든 진위를 감추는 듯한 표현을 쓰고 있다. 단편 모모타로는 원령을 평화주의자로, 모모타로를 침략자로 설정한 패러디물이다. 줄거리는 대략 다음과 같다. 무단주의의 개, 초구, 지진하게 동달한 꿩, 귀신의 딸을 목졸라 죽이기 전에 반드시 능욕할 것을 바라는 원숭이와 함께 주인공인 모모타로는 온갖 죄악을 자행하고 귀신섬에 살고 있는 죄 없는 귀신을 죽인 후 고향으로 귀환한다. 그러나 도깨비 청년들은 귀신섬의 독립을 도모할 작정으로 야자열매 폭탄을 숨겨 모모타로의 집을 습격한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3.1운동에서 관동 대지진에 이르기까지 일본인과 조선인의 긴장 관계를 표현하는 작품이다. 전래동화를 패러디한 형식의 단편인 탓에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다. 발표 당시 아쿠다가와 지에춘 비롯한 작가들은
여전히 당국에 대해 신경 써야 했으며 표현과 거물 문제에서도 경계를 늦추지 않은 게 분명하다. 보도 규제가 해제된 후에 내무성이 유언비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인정했으므로 일반 국민에게는 널리 알리려 하지 않았다. 신문은 학살은 불량 조선인의 폭동에 대한 자위적 행동이었다는 취지의 기사를 계속 내보냈다. 도쿄에 경등이 내려진 상황에 공개적으로 당국을 비난하거나 저항적 태도를 드러내는 문단 작가는 존재하지 않았다. (82페이지) 10. 소설가 나카니시 이노스케의 도발. 환영으로서의 불량선인 조선인 학살 사건을 정면에서 다룬 작품은 아키타 오자쿠 치우티의 위최 아키타 오자쿠 위최의 해골의 무도 에마쇼의 기적 양들이 분노할 때 등 프롤레타리아 문학으로 분류된 매우 소수의 작품군이다. 앞서 다룬 스보이 시게지의 15엔 50전은 기념할 만한 작품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모두 발매 금지 처분을 당하거나 독자 두성인 채로 게재되었다. 그런 상황에서 나가니시 이노스케는 잡지 부인 공론을 통해 학살의 부당함을 정면으로 거론했다. 몇 대 조선국토의 수려함, 예술의 성과미, 민중 정서의 우아함을 소개하는 보도기사를 거의 본 적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신 폭탄, 단도, 습격, 살상 등 온갖 끔찍한 단어를 나열하며 소위 불량조선인, 요즘은 불평조선인이란 호칭으로 바뀐 신문도 있습니다에 불어난 행동을 보도합니다. 그것도 신문기자의 억측이 섞인 과장된 표현을 동원해서 만약 아직도 옛 조선에 대해 혹은 현재의 조선과 조선인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없는 사람들, 특히 섬세한 감정을 지닌 여성이 이런 일상적인 기사를 읽었다면 조선은 산적들의 소굴인 나라이며 조선인은 맹호와 같은 존재로 여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선인은 사려없는 저널리즘의 희생양이 되어 일본인의 일상적인 의심 속에서 검은 공포의 환영으로 각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감히 묻습니다. 이번에 일어난 조선인 폭동에 관한 유언비어는 이러한 일본인의 잠재의식이 자연스레 폭발한 것이 아니었는가? 이 검은 환영에 대한 이유 없는 공포심 때문이 아니었는가? 조선인을 위해 논한다. 부인 공론 1923 나카니시 이노스케 소설 불량선인. 나카니시 이노스케 나카니시는 조선으로 건너가 신문기자로 일하다가 1922년 2월 자전적 소설인 붉은 흙에 썩다는 것을 발표했다. 작가로서 갓 출발한 때였다. 불량선인은 뒤이어서 발표한 작품으로 같은 해 9월 잡지 개조에 실렸다. 3.1운동 이후 항일 세력의 지도자를 만나기 위해 조선 북부를 여행하는 일본인 청년의 여정을 그린 소설이다. 조선을 배경으로 조선인을 전면에 등장시킨 나카니시의 이 작품들은 당시 새로운 양식으로 평가받기도 했다.
84페이지. 불령선인은 자칭 세계주의자인 우스의 에이사쿠가 불령선인과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고 싶다는 기대를 품고 조선을 방문하는 내용으로 시작한다. 그는 조선 서북쪽에 있는 불령선인의 소굴을 방문하는데 조선인 통역사와 같이 방문한 그 집에서 집주인에게 대단한 환대를 받는다.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주인은 경성에서 여학교를 다녔다는 딸의 유품을 가져와 에이사쿠에게 보여준다. 낡고 더러워진 한복이었다. 옷이 더럽혀진 건 딸이 흘린 피 때문이에요. 주인이 말했다. 그의 딸은 3.1운동 때 일본군의 총을 맞고 죽었다고 했다. 밤이 깊어 에이사쿠가 혼자 방에 누워있다가 주인이 방으로 몰래 들어온 것을 알아채게 된다. 에이사쿠는 자는 척하며 속으로 원수 같은 일본 놈으로 해코지를 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예감으로 몸을 떨었다. 결국 집 밖으로 달아난 에이사쿠는 멀리서 나는 괴상한 울음소리를 듣게 된다. 그는 불령선인의 습격임을 확실했지만 통역사는 저건 올빼미가 오는 거예요 라고 말했다. 그때 방문이 활짝 열리며 주인이 나왔다. 그러고는 변소 어디 있는지 아세요? 하고 물었다. 에이사쿠는 그제야 주인이 몰래 방에 숨어든 이유를 알았다. 짐꾸러미를 뒤져 사람을 해칠 만한 무기가 있는지 확인하려 한 것이다. 주인은 그저 자신을 보호하려 했을 뿐이었다. 나가니시 이노스케 신흥문학 전집이 헤이본샤 프롤레타리아 문학 작가인 나가니시 이노스케 종시 나가니시 이노스케 종시 이즈루의 소설에 묘사된 불량조선인은 테러리스트의 환영에 가깝다. 작가는 그것이 가해자의 공포심에서 태어난 실체없는 괴물이라는 것을 간파했다. 먹으노무 붉은 흙에 싹트는 것. 모든 일본이 짊어져야 할 죄. 이 작품에는 끝내 불량 조선인이 등장하지 않는다. 모두 주인공의 마음속에서 일어나지 않은 사건에 불과했다. 불량 선인의 의심과 불안 속에서만 존재했을 뿐이다. 이 사건은 꿈속에서 주인에게 비난받는다. 인류에 좋아하네. 뭐가 세계 시민이야. 이것 좀 봐. 좀 보라고. 주인은 피투성이가 된 딸의 한복을 떨리는 손으로 간신히 부여잡아서 그의 얼굴 앞에다 내밀며 상처 입은 맹수처럼 포효했다. A 사꾼은 공포에 질려 공황 상태가 되었다. 그것은 불량선인의 소굴에 뛰어든 공포심 탓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가해자로서 보복당할 수도 있다고 처음으로 자각했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주인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모든 것이 우리 민족이 짊어져야 할 죄라는 생각에 이 사건은 숨이 멎을 것 같았다. 2부 관동대학살의 상징 11페이지 11 불량선인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88페이지 장운동과 간독 합용 12 박해를 두려워한 제일조선인들의 귀환 96페이지 13 학살 소식에 동요한 제조선 일본인과 총독부 104페이지 14 사라지지 않는 트라우마 반복되는 학살의 악몽 112페이지 15 도쿄 대공습 때 반복된 유언비어와 폭력 118페이지 16 패전 쇼크로 재현된 유언과
잔혹 행위 96페이지. 갑자기 96이야? 17. 제일동포의 범민을 그린 작가 이양지 130페이지. 18. 학살은 왜 일어났는가 1. 138페이지. 가해자의 죄책감 교류. 19. 학살은 왜 일어났는가 2. 145페이지. 정상 참작된 자경단의 잔혹 행위. 20. 학살은 왜 일어났는가 3. 151페이지. 가해자의 증언. 지금 또 유포되는 유언비어. 참고문은 160페이지, 찾아보기 164페이지. (88페이지) 11. 불량선인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저항운동과 간도 파병. 데라우치 총독 암살 미수 사건. 앞서 살펴본 대로 3.1운동이 일제히 식민지 조선 지배정책에 미친 영향은 지대했다. 제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 혁명이 국제사회를 뒤흔드는 가운데 중국의 항일운동인 5.4운동과 함께 대규모의 항쟁은 세계적인 뉴스가 되었다. 일본 본국에서는 만세 사건, 소요, 폭동 등으로 축소해 보도했으나 이 무렵 식민지 지배정책의 재검토를 촉구하는 논조가 많아졌다. 일본 민중은 조선인이 식민 지배에 격렬한 반감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조선인에게 불량이란 꼬리표가 가장 먼저 붙은 사례는 언제였는가? 1912년 2월에 있었던 데라우치 마사다케 스네 정의 마사다케 데라우치 마사다케